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한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8.7도를 비롯해 구미 16.7, 포항 22.4, 안동 16.1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높았습니다. 오전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대구를 비롯해 구미, 경산 등 8개 시군에서 11시를 기해 폭염특보가 내려질 예정이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를 비롯해 25도에서 35도가 예상됩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맑은 날씨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로 예상된다며 햇볕이 강한 시간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도 평소보다 자주 섭취해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폭염특보에 따라 경북도는 오늘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 질환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온열 질환자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지난해에는 경북도 내에서 137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됐는데 올 여름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폭염 일수도 10.5일 이상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도 공약했는데요.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에서 탈핵으로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수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난 22일부터 시공 설계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새 정부가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데 한수원은 정부가 새롭게 방침을 정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간의 찬반 갈등, 또 농어촌 기반이 좀 무너지고 지난 30년 동안 원전을 내서 울진 국민들은 상당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울진 국민들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탈핵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계획 중인 신한울 3, 4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백지화하고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4호기는 건설 일정을 일단 중단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덕과 삼척에 추진 중인 핵발전소는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도 즉각 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탈핵 시민단체들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발전소가 지금 당장 건설되거나 추진되고 있거나 아니면 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들이 조속하게 지금 중단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이것이 이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수원도 현재 일부 원전의 건설 일정만 중지했지만 탈핵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원전 사업을 모두 포기해야 될 것으로 전망돼 해외 진출 확대와 원전 해체 폐로 기술 확보 등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탈핵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새 정부가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은 후쿠시마 참사를 교훈 삼아 원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도청에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들과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책 총괄을 비롯해 스마트 제조, 바이오 헬스 등 6개 분야로 나눠 본격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출범식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안을 발표하고 제조업 서비스화를 비롯해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회도 갖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141만여 명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군은 2만 2천여 명, 주의 사용자군은 18만 명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해 고등학생 인터넷과
스마트폰 위험군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초등학생은 10,000명 이상 늘어났고 남학생은 인터넷, 여학생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달 내내 이어진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7 KE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상주와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정우재의 선취골과 에반드로의 추가골에 힘입어 상주를 2대0으로 잡고 4연패에서 벗어나면서 10위에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구는 3주가량의 휴식기를 보낸 뒤 다음 달 17일 홈에서 광주를 상대로 14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최근 미국 항공사가 자리가 부족하다면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초과 판매로 좌석이 부족할 경우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먼저 내리도록 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자리가 모자라면 현장에서 발권한 승객 등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이 자리를 비켜야 합니다. 다만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뉴스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